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여기 있는 거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요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들어가서 계산해야 될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다 하지 않고 그 두 군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알파와 베타를 두 개를 더하면 얘는 요게 정확하게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개수만 보고도 두 군의 합 정도는 굉장히 간단하게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곱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하나는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굉장히 대충 쓰는 이유는 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합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곱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쁘게 탁탁탁 떨어지게 돼서 여기 있는 a분의 c꼴로 전체가 정리되게 됩니다. 여기는 2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 전체를 유도하게 되는 과정보다는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외우고 적용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여기는 1번 풀이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 여기서 4알파 베타죠. 이렇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집어넣어서 쓰면 되겠죠.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이용을 할 때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보고 두 근의 합은 여기 5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3. 이와 같은 식으로 먼저 써주는 걸 부탁을 드려요. 여기는 합자리는 요 가운데 있는 거를 부호 바꾼 거예요. 요거 그대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곱자리는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일 때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계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분모가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분모에다가 똑같이 최고차항의 계수를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값을 전체적으로 대입을 한 결과물로 써주실 수 있습니다. 5의 제곱은 25, 4, 3, 12, 13이 결과적으로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각각의 세제곱 요거는 여러분들이 변형식을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식을 전체적으로 전개를 하신 다음에 풀어도 괜찮습니다. 요게 이 변형식을 외우는 거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3차식을 갖다 그릴 수 있으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든 외워도 답을 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3차부터는 하나하나 외우는 거를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최소한의 3차에 대한 인수분해 식은 꼴랑 딱 4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 또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이거를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 이 제각각을 외워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쭉 이렇게 전개를 해주게 되면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한꺼번에 묶어서 합과 차의 형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에 알파 베타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각각에 원하는 거에 대해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써주게 되면 얘는 왜 갑자기 제곱이 됐냐 여기 5 그 다음에 5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답을 정리해주면 답은 80이 나와요. 요거는 13이고 그 다음에 3번도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것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제곱이요.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9라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미정계수 구하기. 뭐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아예 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할 수가 없게 이렇게 미정계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하면은 항등식이 있지만, 방정식에선 항등식의 풀이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전체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주어져 있는 이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라는 식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이 두 번째 식에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 여기 3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 두 번째 식에서의 두근은 얘랑 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두근 자체를 더했을 때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두근을 더해준 식으로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 하나 두근이 곱해졌을 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가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번과 2번 식을 두 개를 짬뽕을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3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뭐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곱한 거는 B.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A는 넘기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8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40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0 여기가 그렇지, 마이너스 40이요. 그 다음 유형 3번, 여기는 두근의 차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두근의 차를 알려줬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큰 게 알파라고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5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큰 거를 이렇게 알파라고 놓으면 베타 플러스 5를 알파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자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에 바꾼 거, 앞에가 1이니까요. 그래서 2k 플러스 1 쓰면 되고요. 곱자리는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베타를 이렇게 알파를 베타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집어넣어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 플러스 5를 알파 자리에다 대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오답을 살리게 되는 그런 답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써주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은 2 베타 플러스 5는 2k 플러스 1 이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베타 제곱 플러스 5 베타는 6k,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k를 소거를 해주기 위해서 2 베타 플러스 4는 2k 이런 식으로 써주고 여기다 곱하기 3을 합니다. 6 베타 플러스 12는 얼마냐? 6k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식을 두 개를 아래 거에서 밑에 거 빼주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면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6베타니까 베타가 하나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베타의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4 아래짝에 마이너스를 주면 되니까 베타는 4, 5, 마이너스 3으로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를 주어줬으면 여기서 알파 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베타를 이용을 해서 k부터 찾읍시다. 여기 위에 k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니까 베타를 이용을 해서 k를 찾으면 베타에다가 여기 요 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 베타에다가 2를 더하면 k니까요. k 값 요거는 베타가 4일 때는 얼마야? 2개를 더해줬고 6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3일 때는 k는 2를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써지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알파 값까지 찾아보면 알파는 여기에다가 5를 더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4에다 5를 더해주면 9, 그 다음에 3에다 5를 더해주면 2.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K값 찾는 거지? 근데 뭐 문제에서는 여기선 K값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것만 빼가지고 쏙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게 어떤 하나의 근은 만약에 x는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찾는 요령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베타
는 0이라는 식으로 서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서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는 서로 똑같은 식이니까 거꾸로 여기서 근을 알려줬을 때 이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역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하면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와서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게 되네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는 합자리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건 곱자리에 그냥 그대로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계수를 4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2차 항의 계수가 4인 2차 방정식은 요겁니다. 물론 여기 아래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 이거는 결과적으로 풀면은 이와 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답은 동일하지만 그 해내고자 하는 x값은 똑같지만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다른 식입니다.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땐 식의 값, x의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동치가 되지만 식이 같진 않아요. 네, 뭐 그런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뭐 남자 선생님이니까 나도 남자고 내 친구도 남자인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지는 않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차 식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찾으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던 이 방식대로 똑같이 합자리와 곱자리를 써준 다음에 맨 앞에다 4를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된다. 하나만 곱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식, 요거는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자리는 4. 이거를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괄호 1번은 얘를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수가 1이니까 계수가 1일 때는 한근 x-한근 꼭 근을 쓸 때는 괄호까지 써서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거 틀려요. 얘는 그 다음에 x-알파 베타는 0이라고 써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알파분의 1, 그 다음에 x-베타분의 1이라고 해준 다음에 이 전체의 개수가 4이기 때문에 이 식 전체에다가 4라는 숫자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답을 풀어주시면 얘는 위에 있는 8과 4를 요 밑에 있는 합과 곱자리에 집어넣어서 전체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이 나오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 요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켤레근이에요. 켤레근은 어떤 하나의 근이 여기 만약에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를 적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A와 BC, A, B, C 이게 루트를 넘나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니면은 이 전체는 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물론 이 켤레근에서는 이 전체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이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거가 될 거고요. 그러면 0보다 크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요 밑에 D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근을 표시했을 때는 x는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각각 나누어서 표시를 하면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의 나머지 답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이 바깥으로 못 나온다 라고 하면은 루트끼리 요 전체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서로 더해져서 상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안에는 무리수고 무리수를 두 개를 더했다. 그러면은 이 전체는 무조건 무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체 숫자는 무리수인데 여기 있는 이 유리수를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 무리수를 지워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에 무리수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 무리수 나온 거의 부호를 바꾼 게 나머지 켤레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할 때는 A, B, C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는 거 ABC에 해당하는
A와 B와 C가 전부 유리수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여기 있는 게 루트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B가 무리수예요. B가 무리수면은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했으니까 이걸 전체는 결과물이 무리수, 루트가 있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트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의 부호를 싹 바꿔서 얘도 근이야 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죠. 요 두 개가 섞여서 뭔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는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일 때 실수일 때는 여기 있는 요 허근을 하나 갖게 되면 i가 실수끼리 서로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부호를 다른 게 나머지의 켤레가 됩니다. 근이 나머지 켤레근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 전제 조건 여기가 훨씬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을 어그러뜨리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이거 딱 보자마자 부호 바꾼 거 근 이렇게 풀어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저는 이걸 틀리게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든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겠죠. 근데 이런 게 참 수학 풀 때는 수학 선생으로서 참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해주면 여기는 실수인 거 확인하고 얘가 실수 개수니까요. 실수니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i가 서로 엮일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i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실수니까 허수를 간섭을 못해서 나머지 있는 놈이 근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A는 두 근의 합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2 플러스 A 한 근 2 마이너스 A 나머지 한 근 이거를 해주면 마이너스 A는 뭐요? 4 A는 4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나가고요.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자리가 B니까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주면 4 플러스 1이 되니까 B는 5라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서 했던 그거예요.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면은 실수 나오고 곱하면은 실수가 나오는데 켤레 복소수끼리의 요게 켤레 복소수끼리 켤레 근이 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실수 개수의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가 여기에서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풀어주면 끝나네. 마지막 이렇게 또 이식 풀었고 또 다른 식으로 이거를 집어넣어서 전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혼란하지 않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단을 이용을 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다단이 이게 종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조건을 나눠서 번호를 매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b니까 10x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4는 0으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b'은 5가 되고요. x의 값을 구하려면 짝수 판별식, 짝수 근의 공식 플러스 ac 이렇게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굳이 한 번에 다 해서 답 낼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식으로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뭐 지금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시험이라는 그런 긴장감과 같이 함께 하게 되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되게 나도 계산 실수했어 또 했어 이렇게 하는데 계산 실수가 없었던 적이 없는 그런 시험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굉장히 핵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답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제 2차 방정식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부등식 이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